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자 61번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 한자어 표현은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최근에 봐도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최근에 있었던 기사예요.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죠. 추경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의 준말입니다. 물론 예산까지 빼버리고 추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행정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그 사유 뒤에 특별한 사유가 생긴 거예요.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축소될 수도 있고 보통 증액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증액되는 게 많죠. 그래서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뜻이 되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 쓰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라고 해서 追加预算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자가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수정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슈세이 요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특이한 거는 미리 예자가 아예 이렇게 줄어버렸다는 게 좀 재미있죠. 오히려 중국의 한자자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영어를 보면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이렇게 돼 있어요. revise는 보통 수정하다니까 수정된 supplementary 추가적인 budget 예산 비슷하네요. 거의 이 말을 거의 한자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추경 예산의 본뒷말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추가로 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수정 예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꿨죠? 올바로 새롭게 고친 걸 말하죠. 경정. 그렇죠? 새롭게 고친 예산이다. 그래서 경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자 같은 경우는 갱자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이번에는 예산이라는 이 한자는 보지 않고 추, 가, 경, 정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보시죠. 쫓을 추, 따를 추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어로는 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큰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태지만 아래쪽에 살짝 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착받침을 이렇게 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이 타이완, 홍콩, 마카오 같이 번체자 쓰는 곳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4획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국 본토, 대륙하고 일본에서는 이 착받침을 3획으로 끝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획으로 끝낸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갑골문의 형태를 보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자원, 그렇죠? 글자의 어원이죠. 글자의 어떤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언덕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나타내는 거고요. 언덕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빼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부가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이게 손이죠. 손이 발입니다. 발. 죄송합니다. 발 지자가 있어서 언덕 위로 동물이 보통 사냥하는 동물이 도망가면 그거를 쫓는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나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래서 따를 추자는 이렇게 됐고 나중에는 쉬엄쉬엄 갈 착자, 착받침이 나중에 붙어서 지금의 뜻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쫓을 추, 따를 추. 중국어로는 쭈이. 이거는 그렇죠?
하나병음 얘는 주음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더할 가짜입니다. 더할 가짜도 조금 지금과는 모양이 다른데요. 그렇죠? 이거는 힘력자의 근문밖에 없어요. 아직 갑골문은 얘는 발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문에 보시면 힘력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서 보통 힘력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보통 팔뚝에 보이는 근육의 모양이나 아니면 핏줄의 모양을 보통 그려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말로써 격려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지금의 이제 말을 더하다 해서 더할 가짜로 완전히 뜻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었고요. 이거 한자가 남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악기 주자, 악기 이름 주자에다가 더할 가짜가 있는 거죠. 아름다울 가짜라고 하지만 이거는 칭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칭찬하다, 좀 격려하다의 뜻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힘력자에 입구자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칭찬하다의 뜻이었다. 지금은 더하다의 가짜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자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뜻이 발음이 두 개입니다. 뜻도 두 개지만 그래서 하나는 경자고요. 얘는 장음이 아니고 단음입니다. 하나는 갱자입니다. 갱의 경우는 장음으로 돼 있죠. 얘는 발음이 중국어로도 달라요. 성조가 끙. 그다음에 얘는 끙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경이라고 할 때는 고치다의 뜻이고요. 끙이라고 할 때는 다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고 보통 여러분이 그 장단음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보통 일성과 이성, 아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보통은 장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별로 없고요. 삼성하고 사성에서 장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보면 사성이니까 장음, 일성이니까 단음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고칠 경 다시 갱자에 부수를 보면 이 가로 왈자, 말할 왈자고 돼 있는데 이건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갑골문은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책상, 탁자가 되고요. 이거는 회초리, 얘는 손이 됩니다. 보통 오른손을 말하죠. 오른손을 탁자 위에 탁탁탁 치는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갑골문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이거는 서당 같은 데서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들어서 바로 잡고 고치고 다시 만든다의 뜻이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체벌이 있었으니까 혹시 위협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예산 말고 그렇죠? 경정까지 하는 거죠. 발을 정자 다 아실 거예요. 발을 정자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몇 명이 몇 표를 받았느냐 할 때도 지금도 많이 쓰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반면에 우리는 발을 정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5개씩 잘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골문을 보시면 이게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또 그칠 지자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만 그칠 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안에가 꽉 채워져 있네요. 그래서 어떤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성이요, 이 성. 흔히 말하는 castle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성자죠. 어쨌든 이 성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자기의 성이라기보다는 이웃나라 성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벌하러 가는 거에서 이 옆에 조금 거를 척자가 있는 징벌할, 정벌할, 칠 정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옳다라는 뜻까지 파생이 돼서 발을 정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 정자가 어떤 칠 정자, 정벌하러 가고 이웃나라를 치러 나가는 이런 한자를 뜻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고문들을 보면 발을 정자가 이 자체가 이웃나라를 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쟁의 어떤 정당성, 명분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 살펴봤고요. 이 단어에 따른 활용 단어, 그렇죠? 글자에 따른 활용 단어를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추자입니다. 쫓을 추, 따를 추자고요. 얘는 발자취 적을 넣으면 추적이 되죠. 추적. 이 적자, 자취적, 발자취적, 자취적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착받침이 들어있는 적자보다는 발족자가 들어있는 적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추적, 발자취를 따라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구하다, 그렇죠? 쫓아서 구하다, 그렇죠? 추모하다, 예전의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서 그리다, 사모하다, 떠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사 소추, 탄핵 소추할 때 추자인데 여기도 추자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법률 용어죠.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 1번의 뜻이고요. 2번 뜻, 고급 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하는 거죠.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그 직위가 높아야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탄핵이라고도 하고 탄핵 소추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쫓을 추자가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추후. 추후에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추후라는 말도 뒤를 따름, 일이 지나간 얼마 뒤라고 해서 추후도 뒤후자를 써서 이렇게 쫓을 추자가 들어간다, 따를 추자가 들어간다라고 활용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증가. 그렇죠? 더할 가자가 들어간 한자들 보시면 증가. 얘는 참가죠. 참가. 참가. 그 다음에 가입. 입자죠. 입자. 그 다음에 설상가상. 서리상자죠.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리는 것. 첨가. 첨가는 좀 한자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 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 작을 소자랑 달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첨가.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변경이죠. 변경하다. 얘는 경질이죠. 누군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을 경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갈마들 질자인데 번갈아 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마들 질, 경질. 얘는요. 경생이 아니라 갱생이죠. 갱일 때는 다시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산다.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옛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갱생이라고 얘기하죠. 갱생, 이거 갱으로 있군요. 얘는 경신일 수도 있고 갱신일 수도 있습니다. 경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얘는 경신이거든요. 옛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경신이라고 많이 쓰고요. 특히 2번을 많이 쓰죠. 기록 갱신이 아니라 기록을 경신한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꽤나 헷갈리면서 어렵죠.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새롭게 고치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신기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육상이라든가 어쨌든 올림픽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록을 경신하다 아니고 기록 갱신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경신이 있거든요. 갱신, 이거 갱신. 저도 헷갈리네요. 갱신은 다시 새로워짐, 다시 갱자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갱신하는 거 있죠. 몇 년이 지나고 전세 계약을 2년이 지나고 갱신할 때 경신이라고 안 하죠. 그때 갱신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갱신, 기록은 경신. 잘못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헷갈립니다. 발을 정자. 발을 정자도 참 재밌었죠. 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에서 이런 이 정벌은 정당하다 라고 돼 있죠. 정당하다 이 정당입니다. 마땅 당자 쓰고요. 대신 정정당당 할 때 또 다릅니다. 이 당자는 큰 집 혹은 집 당자를 쓰죠. 우뚝 서 있는 그런 그 큰 집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좀 당당하고
뭔가 우뚝 서 있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할 때는 집당자를 쓰고 정당성, 정당방위 할 때는 마땅당자를 쓴다는 것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곡, 이거 고니 곡자인데 이 고니가 왜 여기에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역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이 정곡을 찌르다 할 때 정곡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 중간 뭐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중에 그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도 예전에 눈목자가 들어간 이유가 어떤 고니의 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의 깃털에 이 눈같이 이렇게 돼 있죠. 눈같이 깃털이 여기를 맞추면 뭔가 그렇죠? 가장 잘 맞춘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게 목적이 됐다 해서 목적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관역 적자죠. 얘도 관역 적자, 정곡, 곡자입니다. 그리고 정장,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온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정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장, 그렇죠? 가볍게 입는 옷의 상대어지만 정식의 복장을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한복보다는 양복을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정장이 양복이 되었지만 원래는 정식으로 입는 복장을 뜻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정오표입니다. 이게 정오표라고 이렇게 가끔 있는데 저도 항상 보면서 정오표가 뭘까? 대충은 알겠지만 왜 정오표라고 할까?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를 정자가 있고 그릇될 오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르고 그른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표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죠? 옳음과 그름을 나타내는 것도 되지만 이게 바로잡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오류를 바로잡은 표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수능의 정오표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수정전, 수정후 해서 정오표라고 하면 바를 정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를 정자는 바로 잡음의 뜻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를 정자도 상당히 뜻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함께 본 단어는 추경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예산, 추경 이렇게 보통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1번째 한자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